우리나라 농촌에서 외래 동식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외래 동식물에 잇따른 충격적인 피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환경지킴 방송 나눔 우리 뉴스입니다. 생태계 교란종에 의해 우리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을 통해 생태계 교란종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오늘은 생태계 교란종의 충격적인 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물 소개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외래 동식물에 대한 상식과 실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첫 번째로 입이 커서 움직이는 것은 뭐든 다 먹어버리는 물고기죠. 이런 구강 구조를 가진 물고기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 큰잎배스입니다. 큰잎배스는 10cm만 되어도 성인 주먹이 입속에 들어갈 정도로 입이 크고 믹서기와 같이 음식을 갈아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황소개구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소개구리는 오로지 식용을 목적으로 들어왔지만 번식력도 강하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 환경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황소개구리는 도대체 몇 미터를 뛸까요? 황소개구리는 한 번에 5m를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황소개구리를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사람들이 방치해 두어 지금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블루길이라는 물고기가 연간 낳는 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블루길은 연간 8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블루길의 문제점은 번식력이 높아 대량으로 번식하여 어류 다양성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뉴트리아에 대해 문제를 풀어봅시다. 저 사진에 보이는 동물은 뉴트리아입니다. 뉴트리아의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일까요? 8에서 10kg입니다. 뉴트리아는 1960년대 식용을 목적으로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생김새가 이상하고 맛도 없어서 버리게 되었고 자연 상태에서의 번식으로 인해 개체수가 늘었습니다. 식물을 뿌리채 먹어버려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많이 맞추셨습니까? 내용들 중에는 다소 충격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나라와 세계의 생태계 교란종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동물은 황소개구리입니다. 황소개구리는 외래종으로서 생태계의 파괴를 심각하게 일으키고 천적으로 알려진 뱀까지 잡아먹는다고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큰잎배스는 1969년 수자원 증강 목적으로 도입 방류되었는데 국내 자연 생태계에서 번식력과 적응력이 강하여 분포역과 개체군이 급격히 증가하고 공격력이 강한 육식성 어종으로 국내 tuk책 어종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블루길과 큰잎배스는 우리나라 전체 어종의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뉴트리아는 하천이나 제방 등의 누수 현상을 부추기고 시설물을 붕괴시키는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뉴트리아에 의해 하천이나 제방 누수 현상을 유발하고 농작물과 습지 식물을 섭식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 교란을 유발시킵니다. 돼지풀은 한꺼번에 많은 양의 꽃가루를 퍼뜨려 알레르기성 비염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것들이 많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특히 저 큰잎배스와 돼지풀을 보니 지난 여름방학에 친구들과 함께 속리산에서 생태계 교란종 제거 활동을 했다던 오해지 기자가 생각나네요. 그럼 오해지 기자와 함께 생태계 교란종 제거 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예지 기자입니다. 여름방학 때 직접 제거 활동을 하셨었지요.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었나요? 네, 활동을 하는 내내 왜 그것들이 생태계를 파괴한다고들 하는 건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 제거 활동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죠. 큰잎배스 제거 활동은 낚싯대를 이용해 하나하나 하신 것 같은데 어렵지 않으셨나요? 네, 낚시하는 방법 자체는 국립공원 직원분들께서 알려주셔서 그리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하필 제가 활동을 했던 당일이 폭우가 내린 다음 날이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큰잎배스들이 호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렸고 또 물이 삭해져서 저희가 던진 미끼가 큰잎배스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남들은 기본적으로 3마리 이상 잡는다는 그 흔한 큰잎배스를 저희는 겨우 1마리밖에 잡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앞에서 생태계 교란종들에 대해 알아볼 때 큰잎배스의 특징은 큰 입이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큰잎배스의 입이 컸나요?
있나요? 네, 저희가 잡은 것은 새끼 큰잎베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의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입이 컸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돼지풀 제거 활동은 어땠나요? 앞에서 돼지풀들에 대한 설명에서는 돼지풀들이 많은 콧가루를 퍼뜨려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했었는데 돼지풀 제거 활동으로 인해 얻은 피해는 없나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리길 활동 당일은 폭우가 내린 다음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 폭우가 베스 잡이에는 악영향을 미쳤지만 돼지풀 제거 활동에는 많은 도움을 줬었습니다. 일단 그 폭우로 인해서 돼지풀들의 꽃가루가 가라앉았고 더불어 땅까지 부드러워서 훨씬 수월하게 돼지풀 제거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돼지풀 제거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느낀 점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처음 돼지풀 제거 활동을 시작할 때는 단순히 그냥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하다 보니 공간에 비해 돼지풀들의 수가 많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오래 자란 돼지풀들의 경우 저보다도 키가 컸는데요. 이러한 돼지풀들을 뽑아낸 일 역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다 뽑아내고 나니 굉장히 뿌듯하더군요.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리산 국립공원 관리자와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생태 교란종은 어떤 게 있는지. 생태계 교란종 중에 어떤 게 가장 문제가 있다. 이거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교란종이 좀 심각하게 생태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그 종을 지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종은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직접적인 피해 사례는 많지만은 여러분도 이때까지 몰랐죠, 그죠? 예. 직접 와서 보니까 어때요? 너무 많고. 예, 그런 거예요.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게 일단 관심을 가지면 눈에 보이게 돼 있고 그게 실제로 피해 사례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많은 관심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산에서 실시한 캠페인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리산을 다녀온 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외래종을 알리기 위해 북한산 탄광로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홍보 캠페인을 했다는데 함께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먹성, 무서운 번식력, 그리고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지닌 생태계 교란종에 의해 우리 국토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태계 교란종의 위험성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건강한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꼭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환경지킴 방송 나눔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